당신이 QLD TQQQ로 부자 되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는 구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투자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사느라 망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통장 안쪽은 이미 무너진 상태. 그 상태로 QLD TQQQ를 잡으면 레버리지는 수익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환상 말고 부의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지력이 아니라 인프라로 돈을 이기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진짜로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세상이라서 힘든 겁니다. 예전에는 옆집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손바닥 화면으로 전 세계 상위 부자의 생활을 매일 구경합니다. 사람은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망가지면 소비가 미쳐버립니다. 내 삶의 현실을 사적인 전용기, 사적인 썸, 매달 휴가 이런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돈은 현실을 떠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당신이 원래 원하던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소비주의 햄스터 휠입니다. 계속 뛰는 데의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굴리는 데 가장 편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 라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노트북 일에 필요한 장비 이런 걸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리토 하나, 티켓 하나, 옷 한 벌도 쪼개서 갚게 만듭니다. 이건 세련된 결제 방식이 아닙니다. 대출입니다. 대출은 당신의 미래 소득을 오늘로 당겨 쓰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와 똑같이 잘하면 좋고 실수하면 크게 터집니다. 문제는 사람은 완벽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박아두겠습니다. 의지력으로 부자 되려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해집니다.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약해지는 근육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먹겠다고 하시죠. 밤에는 깊게 들어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광고, 추천, 비교, 자극을 맞으면서 끝까지 절제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을 춤추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한 날에도 기분 나쁜 날에도 자동으로 좋은 선택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진짜로 내 편으로 만드는 세대 자산 시스템. 딱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당신의 인생 가격표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눈 감고 당신의 완벽한 1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살 수도 있고 여행도 포함하고 가족도 챙기고 취미도 하고 부모님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아이들 교육도 넣고 내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1년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장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1년 비용을 숫자로 만든 다음 그걸 0.04로 나누시면 됩니다. 0.04는 4%입니다. 4%는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의 상징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산의 기준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QLD TQQQ도 목적지를 갖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감정에 끌려갑니다. 2. 돈의 흐름을 3칸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필수 욕구 미래. 가장 간단한 프레임은 50, 30, 20입니다. 세후 소득 기준으로 50은 생존비, 집, 공과금, 교통, 기본 식비. 30은 즐김, 외식, 취미, 사람 만나는 비용. 20은 미래, 저축, 비상환, 투자.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3칸 중 어디가 비정상인지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산은 당신을 막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려줍니다. 예산이 있어야 카드 긁는 순간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산이 있어야 여행 가서도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예산은 자유의 도구입니다. 3. 저축을 결심으로 하지 말고 자동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 이건 실패하는 방식입니다. 남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비율을 다른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10%입니다. 회사 급여 계좌 설정에서 분할 입금이 가능하면 분할로, 안 되면 들어오는 날 바로 자동이체로. 핵심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남은 돈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들이 하는 금융 안무입니다. 4. 비상금은 투자보다 먼저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 벽을 박습니다. 비상금은 브레이크입니다. 혼자 사시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가족이 있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이건 정답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본인의 직업 안정성, 경력 단계, 가족 상황, 아이의 특수한 지출, 이런 레버를 생각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면 낮춰도 되고 프리랜서거나 소득 변동이 크면 올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평정심을 사는 돈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QLD TQQQ를 손절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급한 병원비, 갑작스러운 이사, 가족 사건이 와도 투자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습니다. 즉, 비상금은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수를 줄여서 최종 자산을 키웁니다. 또, 고금리 부채는 투자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같은 고금리 부채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건 눈덩이가 아니라 눈사태입니다. 당신이 QLD TQQQ에서 연 단위로 기대하는 걸 고금리 부채는 월 단위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는 고금리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부채 상환 계좌를 따로 만들고 월급날 자동으로 빠지게 하시고 추가 상환은 보너스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빚을 갚는 걸 감정 이벤트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6. 이제 투자입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버리지는 체력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건 장기 계정과 단기 계정을 나누는 겁니다. 장기 계정은 은퇴, 아이 교육, 가족의 바닥을 지키는 돈. 여기는 단순하고 넓게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장 가속 장치로 QLD나 TQQQ 같은 레버리지를 올리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순서가 맞으면 QLD TQQQ가 흔들려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멘탈을 터뜨리는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광고는 당신을 추적합니다. 당신이 한번 본 신발이 며칠 동안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당신은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터치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결국 삽니다.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확률이 불리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융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지, 누가 이득인지, 이걸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숫자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유혹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입니다. 부자는 결혼을 감정 이벤트로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자산은 계약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데 불편한 걸 미루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버는 것, 가진 것, 빚진 것, 쓰는 것. 이 4가지를 모르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복권입니다. 그리고 분담은 50대 52 공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입이 다르면 부담의 비율도 달라야 공정합니다. 똑같이 내면 한쪽은 숨이 막히고 한쪽은 자유롭게 삽니다. 그게 결국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돈 이야기를 미리 하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돈 이야기를 미루면 결국 큰 싸움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프리넛 같은 안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든다고 사고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최악을 대비해서 최선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한쪽이 경력 단절을 감수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맞는 구조라면 더더욱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정함은 같음이 아니라 상황을 반영한 균형입니다. 이제 세대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가족에게 남기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지식과 규칙을 남깁니다. 돈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미리 정해둡니다. 돈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학교 선택, 집 구매, 중요한 인생 이벤트마다 단계적으로 주고 조건도 붙입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피곤한 날, 약한 날, 실수하는 날, 그 실수가 가문의 자산을 날려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세대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신 집안의 첫 번째 규칙 제작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안 된다. 나는 시작이 늦었다. 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새서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새는 가장 큰 구멍은 체면과 비교와 즉시 만족입니다.
그걸 막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구조입니다. 50, 30, 20, 자동 분리, 비상금, 고금리 정리, 장기 계정, 그 위에 QLD, TQQQ. 이 순서만 지켜도 당신은 평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가 약해도 망하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QLD, TQQQ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잡는 손이 흔들리면 위험하고 손이 단단하면 강력합니다. 그 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오늘 시스템입니다. 예상 질문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QLD, TQQQ는 언제부터 하셔야 하냐고요? 비상금이 만들어지고 고금리 부채가 통제되고 매달 자동 투자 구조가 자리 잡은 뒤에 그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레버리지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보다 당신의 실수를 크게 만들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비상금 만들면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고요? 비상금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잡게 해주는 돈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싸게 삽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그때 오히려 팔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건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금 부재입니다. 셋째, 예산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예산은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더 오래 하기 위한 허용서입니다. 마음 편하게 쓰기 위한 장치입니다. 넷째, 돈 이야기를 파트너와 하면 분위기 깨진다고요? 분위기는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는 건 분위기만 깨지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인생이 깨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초반의 불편함이 후반의 지옥을 막습니다. 당신이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월급 구조부터 바꾸십시오.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미래 계정으로 빠지게 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자산 안무입니다. 그 안무 위에 QLD, TQQQ는 진짜로 춤춥니다. 그리고 그 춤은 당신 한 사람만의 부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과 선택권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